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시대가 지날수록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연말 분위기라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다들 좋은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장이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OLED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 재료가 나왔을 때는 빨리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틀 뒤, 3일 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 오늘 안 사면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조금은 섣부른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정확한 매수 타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단기 투자든 혹은 오늘 사서 하루 뒤, 이틀 뒤 혹은 한 달 뒤에 매도하는 스윙 투자든 나아가서 장기 투자, 모든 투자 방법들이 저는 매수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LG전자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틀 전이죠. 이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생산된 부품들이 애플 전기차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가 되는 재료 때문에 이틀 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을 때 지금이 매수 타점인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 없이 단순히 매수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재료, 기대가 되는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시작부터 잘 풀리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매수했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권에서 맴돌게 된다면 내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담감 없이 명확하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LG전자를 매수했는데 이런 고점 구간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어제 6%의 하락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권 내에서 맴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재료가 살아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항상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눌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처음 접근했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를 할 때 반대되는 매수 패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거 LG전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볼게요. 자, 9월까지 차트인데 정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21선하고 61선 21선은 황금선이라고 하죠. 이 선하고 61선 초록색 선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간 있죠. 조금은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진 구간 여기에서는 어김없이 주가가 다시 황금선으로 당겨지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저는 주된 이유가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비교적 21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주식시장에서 매도세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온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1선하고 이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급등주라든지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가 2번, 3번, 삼성중공업처럼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런 특별한 경우보다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을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항상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그동안 반대로 매수하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스윙 투자라든지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 말고 단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영상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매매 영상을 한 번씩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발생된 것이고 그 때문에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를 하던 중장기 투자를 하던 장기 투자를 하던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과거의 카카오 차트인데 지금 이 종목도 아까 보여드렸던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이거든요. 정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21선, 황금선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격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이런 구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 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이런 구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 투자를 할 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반대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하는 구간이 아닌 하락하는 구간, 그렇지만 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이런 구간,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수익권으로 들어설 수 있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20%나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장중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과 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많이 나왔고 다시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 제자리로 돌아온 이 상황에서 조금은 길게 LG 디스플레이의 주력 사업 부분인 디스플레이 패널, 그 중에서도 OLED 시장 성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이런 부분과 함께 조금 길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O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패널은 최근에 추세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제가 LCD하고 OLED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이고 먼저 OLED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LCD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고 또 1000배나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스마트폰, 플렉시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롤러블 폰, 그리고 폴더블 폰 모두 LCD가 아니라 OLED가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OLED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커질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폴더블 폰의 약 70%는 삼성전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OLED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폴더블 폰의 시장 더욱 커질 수 있고 또 OLED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차트는 지금 LCD하고 OLED의 비중 차이인데 LCD 같은 경우에는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저가 LCD가 치고 들어오고 있고 또 시대가 진보됨에 따라서 LCD보다는 OLED 시장이 더욱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LCD보다는 OLED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TV용 LCD 패널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출하량을 실제로 30% 이상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이고 해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OLED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틀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많이 축소했단 말이죠. 상승폭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의 성장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은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OLED보다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가격 차이가 한때는 5배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3배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LG 디스플레이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이 강한 이슈와 재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시점은 강하게 상승하는 그 구간이 아니라 21선과 61선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 부분에서 항상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빠르게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덥석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항상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면서 정말로 투자할 만한 분야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